저는 아주 테슬라가 미쳐버렸는지 알았는데 이 회사도 미쳐버렸습니다. 이 선런이라는 회사인데요. CB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 금요일 시장을 앞두고 우리가 한 위크를 좀 정리를 하면서 내일 마지막 거래일을 대비하고 그동안 나왔던 뉴스를 정리해보는 금요 시장 체크 시간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 탭에 만들어진 종목을 같이 보는 요청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 요청하신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종목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켓은 그동안 잘 나가던 뱅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아는 큰 종목들이 3%에서 4%가 빠지며 마켓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좋은 섹터가 있었는데요. 역시 금융 섹터가 좋았었고요. 소비재가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공업 주식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켓은 1.3%에서 2.29%가 빠지면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는 26,560, S&P 500은 3,222, 나스닥은 1,40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혼조세에 있었지만 대부분 약간 빠진 상황에서 닫았고요. 지금 현재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좀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아시아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는 0.08%로 22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닫고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가 오늘 $79나 내려가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제 시간 외 마켓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아마도 프로핏 테이킹이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79가 내려갔어도 장외 시장에서 역시 $29가 더 빠지면서 1484불에 시간 외 마켓을 닫았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7만에 가까운 확진자가 있고 브라질이 지금 5만 8천이나 넘는 신규 확진자로 힘들어하고 있고요. 인디아 역시 4만 8,446으로 역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두고 보자면 10,000명 이상 생긴 주가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가 있고요. 텍사스는 9,400명으로 10,000명에 가까워 있고요. 좀 우울한 소식은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다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수가 142만 건으로 3월 이후에 첫 번째 올라가는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제의 심각성,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나빠지고 있는 점에서 경제가 다시 움츠리고 있는 신호로 보여서 마켓이 많이 겁을 먹고 떨어졌는데요. 저는 그것도 이유겠지만 일단 많은 돈을 벌어들인 종목에서 프로핏 테이킹이 들어온 게 매매 차익 실현이죠. 일단 마켓에서 많이 돈을 버는 종목들에서 매매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실적 발표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데 워낙 주식이 많이 올라서 프로핏 테이킹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잘 지켜보시다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주식들을 유심히 잘 지켜보시고요. 좋은 주식들을 이번 기회에 또 한두 주식 보유해가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사우스웨스트 회장 게리 켈리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에어라인에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비즈니스 트래블 마켓이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좀 암울한 소식을 내놨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5차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씩 소식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아직 밝혀진 것은 많이 없고요. 상원의 패키지가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은 그 케어스액에 있던 개인당 1,200불 부양금을 이번에도 똑같이 개인은 연봉 7만 5천 불 밑에 커플은 연봉 15만 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당 1,200불을 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폴폴리오는 잘 방어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폴폴리오도 이번에 넷플릭스가 많이 내려감으로써 몇 주 사들여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의 요청 종목을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마켓 S&P 500을 보겠는데요. S&P 500은 전 고점을 뚫은 후 처음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데요.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RSI는 62에서 59로 내려와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마켓이 빠져서 또 내려온다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요청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콩인의 다육이님이 아메리칸 타워를 요청하셨는데요. 아메리칸 타워는 통신탑을 미국 곳곳에 세워놓고요. 그 통신탑을 통신회사에다가 임대를 해줘서 임대 수입을 얻는 그런 임대사업자입니다. 많이 주목을 받는 회사이고요. 수익도 상당히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당도 1.6%나 주고 아주 탄탄한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RSI가 48.69로 그리 나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50일을 타고 계속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더 건강한 패런을 보이려면 회사가 횡보하는 것을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50일은 좀 옆으로 가는 점점 격차를 줄여서 건강한 횡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츠에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장기 보유이시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을 깨서 내려온다면 200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50일과 200일 사이의 시점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마조리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텐센 홀딩인데 사실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텐센트가 직접적인 주식이 아니라 ADR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벌이 두 개더라고요.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TCEHY를 보겠습니다. 텐센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비디오 게임 회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룹으로서 벤처 캐피털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핫한 그 니오 있죠? 니오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이고요. 한국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아시는 카카오 회사의 지분을 13.5%를 들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주식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격이 굉장히 넓고요. 50일에서 주가도 상당히 멀고 완전히 과매수인 상태에서 조금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 주식을 지금 사시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따르고요.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 고점인 이 부분이 좋은 진입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는 65달러에 있고요. 사시려면 소량으로 약 65달러 선에서 사시는 것이 좋겠고요. 조금 더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지점인 57.5 정도에서 사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겠습니다. RSI는 62.38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역시 과매수 주의를 언제든 진입할 수가 있는 상황에 있고요. 한눈으로 봐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들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수익을 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쯤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구독자 IMS 명성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데 사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포스코 ADR입니다. 포스코 ADR은 저도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50일의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서 200일을 맞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관점은 200일을 마켓과 함께 올라가든지 이동평균선에서 내려온 첫 번째 날이니까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50일을 만나는 지점에 오든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RSI는 약 60이 조금 넘었다가 58.30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4월 로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 두 시나리오에서 어떤 시나리오에 있던지 확인되는 것을 보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50일이 뚫린다면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음은 YC 강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XLF입니다. 스파이더에서 운영하는 파이낸셜 ETF인데요. 지난 5년 기준으로 9.8%가 오른 종목으로 나쁘지 않은 금융을 좀 패키지로 사는 ETF인데요. 아시다시피 금융이 마켓과 함께 내려왔지만 금융이 다른 섹터보다는 그래도 좀 약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요. RSI는 57.36에 있고요. 여기 200일을 머리에 두고 내려왔는데 지금 50일을 따라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에 있을 텐데요. 그래도 롱텀으로 모아가시기 좋은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이 없어진다면 우리 경제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금융이 쉽게 없어지거나 무너지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모아 가신다면 좀 좋은 프로덕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으셔도 괜찮은 지점에 있고요. 더 안전한 것을 원하시면 올라가서 200일을 뚫은 시점에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리본고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AI 기술로 의학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당뇨와 고혈압을 매니징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3월만 해도 이 주식은 $20대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111불로 5배가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한 과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때가 때인 만큼 의료 산업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매출이 빨리 자라고는 있다지만 매출이 1억 7천만 불 밖에 안 되고요. 수익은 마이너스 5,600만 달러를 하고 있는 적자의 회사입니다. RSI는 70.11로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더 높았습니다. 내려온 게 70.11이라서 정말 강심장들만 이 시점에서 살 수가 있고요. 뭐 딴 거 볼 거 없이 이격이 이렇게 넓고 또 50일에서 주가도 이렇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간으로 모아간다 하더라도요.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5배가 된 주식을 들고 있는다는 것은 어느 상식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혹시라도 빠진다면은 50일까지는 아무런 지지가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표현표현님이 요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솔라 H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태양광 회사인데요. 이스라엘에 아마 해커로가 있는가 봅니다. 지금 주식이 70까지 내려왔다 176으로 더블 이상이 된 아주 핫한 주식인데요. 요즘 이 솔라 회사들이 많이 올랐나 봅니다. 보셨다시피 이격이 넓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과거를 보면 아니까 지금 이격이 그때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려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지가 155점에 있고요. 새로 진입하는 것은 상당한 강심장이 필요하고요. RSI는 63.66으로 지금 현재는 사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14억 달러이고 순이익이 1억 4천만 달러로 마진이 나쁘지 않고요. PE도 51이라서 이렇게 빨리 자라는 종목 중에서는 PE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혹시라도 노려본다면은 155쯤에 있는 지지선이나 50일 이동평균선이나 소량으로 진입해서 모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파실 필요는 없지만 이 지지되는 선들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H리님이 요청하신 덱스컴이라는 회사고요. 이것도 역시 당뇨 매니지먼트를 주력으로 하는 메디컬 회사입니다. 혈당 측정 시스템으로 계속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샌디에고에 본사가 있는 것 같고요. 매출은 14억 달러인데 순수익은 1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주식은 4월 달에 200달러였다가 지금 현재 420달러로 2배가 됐는데요. 아마도 의료 회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2배가 된 회사들이 많은가 본데 거래하시는 분은요. 당연히 파셔야 되고요.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도 조금 줄여놨다가 이쯤에서 이 서포트 점에서 좀 더 다시 사시거나 최소한 50일이
홀드 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50일이 이미 꺾였습니다. 꺾인다는 소리는 이 이격을 줄여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당분간 매수를 중지하시고 오히려 다시 조금씩 모아나갈 이 서포트 지점에 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갖고 계신 수량이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쯤에서 조금 덜어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테슬라가 미쳐버렸는 줄 알았는데 이 회사도 미쳐버렸습니다. 이 선런이라는 회사인데요. 구독자 프릴리님이 요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테슬라도 미쳤지만 이 회사도 역시 완전히 일직선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회사는요 절대적으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요. 4월에 10불도 안 됐던 주식이 지금 42불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포모와 리드가 작용한 회사입니다. RSI는 92.96으로 사실 보기도 힘든 RSI를 갖고 있고요. 50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에 와 있고요. 이 주식을 들고 계신다면은 더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신다면은 수량 대부분을 조금 파신 다음에 소량으로 더 노려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들고 계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요. P가 397이고요. 8억 5천만 달러의 매출에 겨우 2,60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근처에서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JP 모건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40불까지 올라간다는 바이 레이팅을 낸 다음부터 더 급격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JP 모건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분의 말은 아마도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40불을 갈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바로 한 달 만에 40불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다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수량을 대부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들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안전한 길을 좀 택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독자 EJ 초이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파이저입니다. 파이저는 엊그제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 정부에서 20억 달러에 투자를 했는데요. 아마도 조건이 백신이 나오면 우리 먼저 달라 하는 계약금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주식은 정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소화한다면 약 200일이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요즘에서 많이 거래가 있었으니까 주식이 내려와도 요 지점까지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이저는 배당도 좋고 정말 좋은 회사이니까 파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새로 사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셨다가 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런 지지나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사들이면은 좋을 주식으로 생각합니다. RSI는 73.53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마켓이 좋다면 따라 올라갈 테니까 요 40불 정도가 저항으로 보입니다. 역시 EJ 초님이 같이 요청하신 모더나 회사인데요. 백신으로 화제가 된 회사인데 이 회사의 파이낸셜은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6천만 불 매출에 5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회사, 제약회사들이 말도 안 되는 파이낸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백신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그 전에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보시면은 주식이 거의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백신의 뉴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회사가 무려 4배, 5배가 돼가는데요. 이 주식은 새로 사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거래하시는 분이라면 들고 계시는 종목을 조금 덜어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장기 투자로서는 특별하게 알맞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격이 너무 넓고요. 또 주가가 50일에서 좀 좁혀지긴 했지만 멀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RSI가 80을 다 됐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4.03에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싸진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 것은 그냥 뉴스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돈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지만
투자로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회사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아이디를 타이프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뚝카페 삔다 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도대체 아이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분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라는 회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시카고 에리아에서 파킹, 운행, 시설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요. 아마 리츠인 것 같습니다. 현재 16억 달러의 매출이 있고요. 4,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역시 오랜 동안 내려오다가 50일이 위로 뚫지 못하고 계속 타고 내려왔다가 마켓과 함께 급격히 내려오고 또 조금씩 빌드업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아니니까 빌드업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동안 횡보를 할 확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가시기 알맞는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리츠다 보니까 배당이 상당히 높은 8.3%인가 하던데요. 글쎄요, 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분명히 매력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특히 와닿지 않고요. 1.6빌리언에 6천만 불이면요 5%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거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이 지금 50일 밑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50일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려갈 때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 아닌데 그 다음도 리츠입니다. 구독자 호호호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SX Property Tru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알아보니까 좀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이 에리아,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샌호세 그 동네죠. 베이 에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 사업인데요. 아파트를 주로 합니다. 아파트 6만 호를 갖고 있고요. 1년의 매출이 14억 달러이고 1년의 순이익도 4억 3천만 달러로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배당도 센스블하게 3.85%로 적절한 것 같고요. 리츠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괜찮게 생각하는 리츠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주식으로 봤을 때는 5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들고 있으실 때는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시작하셔도 되는 좋은 지점에 있습니다. RSI가 38.29고요. 물론 하향으로 있지만은 리츠는 대부분 오랫동안 갖고 계실 거니까 배당을 위한 플레이니까 이 지점에서 모아가셔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같은 분이 요청을 하셔서 그런지 이 회사도 리츠인데요. UDR 잉크라고 하는 회사인데 덴버주에 거점을 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 회사도 아파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아파트 5만 1,500호를 갖고 있고 임대 사업으로 매출이 12억 달러이고요. 순이득은 아까의 그 회사보단 좀 많이 떨어지는 1억 8천만 달러입니다. 배당은 나쁘지 않은 4%를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 역시 5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츠들이 약한 이유는 경제가 나빠서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물론 작년에 파이낸셜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리츠는 보통 1년 2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배당 컷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가 적자로 나는 확률은 별로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기간 투자인 만큼 지금 모으셔도 되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사셔도 괜찮은 지점이 아닌가 하는데요. 아까 ESS 회사보다는 UDR이 훨씬 나쁩니다. 만약에 두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저 같으면 ESS, SX 프로퍼티라고 그랬나요? 그 회사가 더 나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구독자 리어리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SCHD, 차오슈압에서 관리하는 US 디비덴드 에퀴티 펀드인데요. 1년 매니징 피가 0.06%로 상당히 저렴하고요. 5년 기준으로 매년 9.5%의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배당이 3.42%로 역시 이름에 있듯이 배당을 하는 회사이니까 배당은 3.42%로 나쁘지 않고요. 주식으로 봤을 때는 급격한 하락 후에 V자 반등을 했었고요. 200일을 돌파를 했으나
홀드를 3일뿐이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하고 50일까지 깨고 내려갔었는데 그 번복을 두어 번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200일을 깨고 올라간 3일째입니다. 역시 배당 플레이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서 3, 4일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투자를 시작하셔도 되고요. 이미 들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RSI는 60.18이고요. 만에 하나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사는 지점은 약 $50가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CHD는 상당히 튼튼하고 우리가 많이 들은 회사들을 갖고 있는데요. 역시 콕, IBM, 파이저 같은 배당이 좋은 회사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배당이 좋은 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려리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제도 잠깐 봤었죠? SPYG인데요. 이게 스파이더의 S&P 500 그로스 ETF입니다. 저는 어제도 밝혔듯이 그로스로만 따진다면은 SPYG를 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성장률이 위험률에 비해서, 위험은 거의 마켓과 똑같은데요. 위험률에 비해서 성장률이 다른 나스닥 라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니까 롱텀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라인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봤겠지만 역시 전 고점에 두 번 부닥치고 세 번째 올라갔는데요. 오늘 좀 빠졌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이제 이 45불 66전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던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시던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요. 이격이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그러니 좀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지지를 홀드 못하고 더 빠진다면 50일을 지켜보시는 게 맞겠고요. 50일쯤에는 거래가 그래도 좀 활발히 있었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RSI는 57.26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바로 전에 63, 4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길어지는 것을 좀 더 삼가하고 특히 제가 편집하는데 너무 고생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편집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지만 지금 이렇게 차트들을 보니까 또 제가 약간 펌프가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으실 만한 종목들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한국 주식을 못 봤었는데요. 코스피를 잠깐 볼까요? 코스피는 50일을 따라서 정확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 오늘 좀 꺾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RSI는 60.80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빠져줄 수도 있는데요. 골든 크로스가 완전히 확연히 이제 보이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을 앞으로 지지로 생각하시고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고점 2270이 아직도 지붕으로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잘 지켜보시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테스트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삼성을 보겠는데요. 삼성은 역시 골든 크로스가 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지금 패런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원망을 들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서 많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고요. 이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 56,600원을 테스트를 해보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RSI는 54.55로 나쁘지 않고요. 충분히 그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봤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폭발을 했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저는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힘들 수 있으니까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린 것 같고요. 들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보내는데요.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왜 이 종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는지 잘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풀백을 할 수 있다는 염두도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RSI는 75.97로 이미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조심하셔야 되지만 또한 이
50일이 지금 위로 꺾여서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인입니다. 오늘 다음 마켓을 리드했죠. 애플 컴퓨터인데요. 차트만 봐도 이격이 아직도 넓고요. 또 이제서야 프로핏 테이킹이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사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요 특별히 이게 서포트라고 할 수 없는 약한 지점이지만 요 지점들이 살 수 있는 지점이지만 저 같으면 50일을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이고 장기간으로 보통 투자들을 여러분들은 하시니까 갖고 계시고요. 거래하시는 분은 이미 빠져나오기에 반 이상이 내려왔기 때문에 빠져나오기에 글쎄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AMD인데요. 제가 이 종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오랫동안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다 드디어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좀 많이 오래 걸려서 제가 옵션을 라이트를 했는데 옵션도 상당히 높은 곳에 옵션을 라이트를 했거든요. 이 전 고점 사상 최고치가 되겠죠. 그 지점인 60불에 걸어놨는데 훌쩍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이 주식도 또 뺏기지 않나 하는데요. 사실 뺏겨도 괜찮습니다. 이미 1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오늘 인텔의 어닝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나쁜 소식이 있었죠. 바로 7나노 칩이 생산을 한참 뒤로 미뤄야 된다고 하는 나쁜 소식이 있어서 오히려 7나노로 이미 칩을 갖고 있는 AMD가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가서 시간외 마켓은 여기에 있습니다. 65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지금 제가 조금 배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넓은 이격도를 조금 줄이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빠진다면은 전 고점인 이 사상 최고치였던 요 지점을 여기선 실패했지만 여기선 뚫어냈잖아요. 요 지점이 아마 좋은 지지가 될 것이고 50일 자체가 역시 좋은 지지가 될 테니까요. 지지점으로 내려온다면 그동안 못 들어가셨던 분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RSI는 70에서 61.73으로 내려와 있고요. 마켓이 내려간다면 역시 같이 떨어지겠지만 혹시라도 마켓이 다시 돌아간다면 이 주식도 70을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라고 하죠. 전고점을 뚫은 이후 계속 올라가다가 좋은 에arning이 나왔습니다. 우리 미국 시장에서 buy the rumor, sell the news라고 하잖아요. 뉴스가 나온 earning 실적 발표가 나온 후 profit taking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이 지켜지는지 잘 보시고요. 혹시라도 뚫린다면 전 고점인 190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190달러까지 밀린다면 저도 한번 사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RSI는 70을 닿았다가 49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데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워낙 힘이 세서 이 밑에까지 다시 내려오기는 조금 힘들다고는 보고 있지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몬스터 테슬라를 안 보고 가면 안 되겠죠? 테슬라는 정말 패러볼릭한 무브맨으로 이 위로 올라가서 아주 좋은 어닝을 냈습니다. 좋은 어닝을 냈지만 역시 아무리 흑자를 연속으로 냈고 S&P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1600불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불과 3, 4개월 전에 400불이었던 주식이 이 400불이나 되는 큰 주식이 1600불이나 되는 4배가 되는 액션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개인마다 해석이 틀리겠죠. 하지만 프로핏 테이킹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 주식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을 빼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횡보를 하든지 조금 더 빠져줘서 많은 열을 빼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1400이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50일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차마 기대는 못하고요. 1400불까지 좀 빠져준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SI는 80이 넘어간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제서 처음으로 내려왔는데요. 64.50으로 이거는 절대 싸다고 할 수가 없고 처음으로 투자하시려는 분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1400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도 어디가 밑에가 있는지 잘 보시고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주식을 들고 계시면은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불안하시다면 일부분 털어내서 그 불안감을 줄이시고
오히려 즐기시면서 또 많이 빠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사드리면 되니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음 작전에 준비를 하는 자세가 되면 우리가 좋은 투자의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